아직도 이런 신발 신으신다고요? 지금 당장 벗으세요. 당신의 몸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몸작치기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신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발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굳은 살이 있지는 않는지, 또 굳은 살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 많은지, 또 왼쪽이나 오른쪽이 각각 다른데 있지는 않는지, 또 티눈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그쪽으로 체중이 더 많이 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발에 굳은 살이나 각질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거나 체형의 문제 또는 신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발은 양쪽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걸을 때 보면 한쪽만 팔자걸음으로 걷는다든가 또 안짱걸음으로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발 모양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평발도 있고 발등이 높은 요족도 있고요. 양쪽의 발등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또 두 번째 발가락이 유난히 길다든가 엄지발가락이 변형되는 무지외반증도 있죠. 이렇게 발이 다 제각각인데 신발도 아무거나 신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발을 구입하실 때 꼭 보시고 또 꼭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걸을 때 정상적인 걸음걸이 패턴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발 뒤꿈치에 바깥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발에 아치가 있는 중간,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체중이 옮겨지면서 발을 떼고 걷는 게 정상입니다. 발 뒤꿈치가 이렇게 닿는 거를 힐 스트라이크, 그리고 중간은 미드 스탠스, 그리고 발가락을 이렇게 뗄 때 토 오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이 패턴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 몸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악의 신발들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발 뒤꿈치가 완전히 뚫려 있는 신발입니다. 요거와 같이 이런 신발 같은 거죠. 발 뒤꿈치가 이렇게 뚫려 있는 신발은 뒤꿈치에서 우리 아치로 이동되는, 이쪽으로 이동되는 동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슬리퍼나 쪼리 같은 거, 또 요거처럼 뒤에가 뚫려져 있는 이런 신발들을 신으시게 되면 신발 뒤축이 자꾸 이렇게 끌리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 발볼을 너무 조이거나 아니면 너무 넓거나 아니면 발등을 다 덮지 않는 한 반 정도만 이렇게 덮어주는 신발들입니다. 크록스처럼 발볼이 너무 넓으면 발의 안정성이 또 떨어지죠. 또 발볼을 조이거나 발등을 다 덮지 않는 신발도 안정성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발은 내 발에 편안하게 잘 맞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앞뒤가 전체적으로 다 높은 통굽 신발인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키가 작다고 해가지고 이 통굽 신발들을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이 통굽 신발은 이 우리 걸음걸이의 중간과 발가락을 떼는 이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이 외에도 바닥이 너무 얇은 신발은 쿠션이 없어서 체중 분산을 못 시켜주고요. 그리고 하일처럼 뒤축이 높은 신발들 같은 경우는 이 골반에 전방 경사를 만들어 트리기 때문에 허리부터 무릎, 발목 이런 부분에 당연히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무거운 신발도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을 만한 신발이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때와 장소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신어야 할 때는 신으시도록 하시고요. 평상시에 좋은 신발을 신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좋은 신발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화가 그나마 가장 좋은 신발에 속하는데 운동화도 다 같은 운동화가 아닙니다. 자, 좀 전에 정상적인 걸음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발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신발의 밑창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신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밑창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깥쪽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안쪽으로 오면서 촘촘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신발처럼 일반적인 스니커즈를 보면 여기 형태를 보시면 좀 전에 운동화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대로 일률적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제대로 안 걷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신발 같은 경우 이 밑창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걸음걸이 패턴을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화가 뭐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또 가장 적절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연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고려하셔야 될 게 신발 보시면 뒤꿈치 쪽에 있는 이 뒤꿈치 가드입니다. 이 가드는 내가 안짱으로 걷든 아니면 팔자로 걷든 이 발 뒤꿈치 자체가 좌우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러닝화나 워킹화의 여기 안쪽을 보시게 되면 약간 볼록하게 이 안쪽으로 올라온 신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러닝화나 워킹화는
다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발바닥의 곡선을 유지해줘서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없는 거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렇게 걷게 되면은요, 여기 앞쪽이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이때는 발 앞쪽으로 이제 체중이 실릴 때 발볼이 살짝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발의 볼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약간 니트 재질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죽도 좀 부드럽다든가 해서 이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 보시면 이 부분이 걷고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잘 구부러질 수 있는 신발이어야 편안하게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밑창, 그 다음에 여기 뒤쪽 발뒤꿈치에 잡혀져 있는 이 쿠션이 너무 푹 들어가고 너무 푹신하다라고 하게 되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딱딱해도 좋지가 않습니다. 쿠션이 너무 잘 들어가게 되면 오래 걸을 때 오히려 발바닥이랑 발뒤꿈치에 무리가 옵니다.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구입할 때는 꼭 오후나 저녁에 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발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아침이나 오전에 신발을 사시면 나중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발만 잘 골라서 신어도 발에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과 발목, 무릎, 골반, 허리와 관련된 증상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